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로서 나는 늘 학부모 모임에서 조용한 편이었다. 반 단톡방에는 3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갔다. 급식 메뉴 사진, 준비물 공지, 현장 학습 안내, 그리고 끝없는 잡담들. 나는 대부분 읽기만 했다. 가끔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댓글도 간단하게만 달았다.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도. 다른 엄마들은 달랐다. 특히 학부모회장인 박은영 씨는 매일 활발하게 의견을 냈다.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투표를 만들고 의견을 모으고 정리해서 학교에 전달했다. 나는 그런 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바쁘기도 했고 굳이 나서고 싶지도 않았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급식업체 변경건 찬성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총 22명 동의 완료했습니다. 박은영 회장이 올린 메시지였다. 그 아래 긴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다. 내 이름이 있었다. 김수진 동의 완료. 뭐지? 나는 급식업체 변경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안건이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 지난주에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온 것 같긴 했지만 바쁘게 지나가면서 대충 본 정도였다. 나는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다. 분명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단톡방에 저동의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일단 개인 메시지로 박은영 회장에게 물어봤다. 회장님, 죄송한데 제가 급식업체 변경에 동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기억이 없어서요. 확인 부탁드려요. 답장은 곧 왔다. 아, 수진 씨. 지난주에 동의서 받았어요. 수진 씨 도장 찍혀 있던데요? 도장?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나는 어떤 동의서에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제가 도장을 찍었다고요? 언제 어디서요? 지난주 금요일 학교 앞에서요. 제가 직접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나는 그날 학교에 가지도 않았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할머니, 즉 시어머니가 대신 하교를 도와주셨다. 회장님, 저 그날 학교 안 갔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아이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래요? 그럼 시어머니께서 대신 찍어주신 거 아닐까요? 나는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내 도장을 함부로 찍으실 리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학교 정문 앞에서 다른 엄마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때문에 급식업체 바뀌는 거래. 원래 조용하더니 이런 데서는 나서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단톡방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급식업체 바꾸면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동의받은 거예요? 동의한 사람들 명단 보니까 평소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름 올렸네요.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거론했다. 김수진님은 평소에 의견 한 번 안 내시더니 이런 데는 동의하셨네요.
나는 손이 떨렸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어떤 서류에 제 이름으로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무슨 서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박은영 회장님한테 뭐 받으신 거 없으세요? 그 회장이라는 사람, 학교 앞에서 말 걸기는 했는데 나는 바빠서 그냥 지나쳤어. 무슨 종이 내밀길래 손살에 쳤지.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저녁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동의 안 했는데 동의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야? 응. 내 도장이 찍혀 있대. 그럼 도장을 누가 찍은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안 찍었어.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단톡방에 해명하면 안 돼? 해명을 어떻게 해? 증거가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학부모 모임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한번 소문이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로만 해명하면 오히려 변명처럼 들린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서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어제 급식업체 변경동의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곧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박은영 회장 수진 씨, 제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어요. 도장도 확인했고요. 다른 엄마 그럼 누가 대신 찍어준 거 아닐까요? 또 다른 엄마 이런 일로 문제 삼으면 앞으로 학부모 활동 어떻게 해요? 나는 억울했다. 내가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게 문제인데. 박은영 회장이 다시 메시지를 올렸다. 일단 동의서 원본 사진 올려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 사진이 올라왔다. A사 용지에 인쇄된 동의서였다. 급식업체 변경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이름과 도장란이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도장을 자세히 봤다. 김수진. 분명 내 도장이었다. 아니, 내 도장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진자의 획이 미묘하게 달랐다. 내 도장은 진의 마지막 획이 약간 올라가는데 이 도장은 수평이었다. 나는 곧바로 집에 있는 내 도장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다. 백지에 찍어서 확대 사진과 비교했다. 확실히 달랐다. 나는 이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 제 도장과 동의서의 도장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 마지막 획이 다릅니다. 이건 제 도장이 아닙니다. 잠시 단톡방이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누군가 말했다. 그 정도 차이는 찍을 때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동의는 했으니까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나는 기가 막혔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학교 앞에서 다른 엄마들을 마주쳤다. 모두 나를 피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엄마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나는 완전히 고립됐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다. 수진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제가 안 한 일로 비난받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그 동의서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나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드렸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입을 열었다. 이거 내 도장 아니지? 네, 맞아요. 제 도장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위조한 거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위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위조였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증명할 방법은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다. 단톡방에는 급식업체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화살은 모두 동의한 사람들을 향했다. 특히 나에게 집중됐다. 김수진님은 왜 동의하신 건지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평소에 관심도 없으시다가 이런 중요한 일에 동의하시면 어떡해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으신 거 아닌가요? 나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다. 해명할수록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동의서 사진, 내 도장 사진, 지난주 금요일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 지난주 금요일 나는 오전에 병원에 갔었다. 정기 검진이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출력받았다. 오전 10시 30분 접수, 11시 진료. 그 시간에 나는 학교에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시어머니가 그날 아이를 데리러 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면 됐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을 단톡방에 올리는 게 맞을까? 괜히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중 박은영 회장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수진 씨, 사실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날 도장 받을 때 시어머니라고 하신 분이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서. 네. 그럼 누가 제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워낙 많았어서요. 회장님, 혹시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제가 학교 앞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었는데 한 분이 오셔서 김수진 엄마 대신 찍어줄게요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받았죠. 그분이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세요. 그럼 누가 사칭한 건가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회장님, 그분 얼굴 기억하세요? 글쎄요, 마스크 쓰고 계셔서 잘 안 보였어요. 40대 후반이나 50대쯤 되는 것 같았는데. 다른 특징은요? 회색 패딩 입으셨고 키는 작은 편이었어요. 이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누가 일부러 당신 이름을 쓴 거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나한테 원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학부모 중에 당신이랑 안 좋은 일 있었던 사람 있어? 없어. 나는 조용히 지냈는데. 그럼 급식업체 변경으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그 말에 나는 뭔가 떠올랐다. 급식업체 변경. 왜 갑자기 이런 안건이 나온 걸까? 나는 단톡방을 다시 뒤져봤다.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박은영 회장이 처음 급식업체 변경을 제안한 날이었다. 현재 급식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새로운 업체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어급식 업체를 추천받았습니다. 댓글로 몇몇 엄마들이 찬성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좋아요. 저희 친구가 어급식 다니는데 진짜 좋대요. 이 엄마, 최유라 씨. 평소에 박은영 회장과 친한 사람이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최유라 씨와 어급식 업체, 무슨 관계일까?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어급식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직원 소개를 봤다. 거기 최유라 씨의 사진이 있었다. 직책은 영업이사. 나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제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으셨다. 급식업체 변경, 최유라 씨, 어급식업체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그 최유라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 급식을 학교에 넣으려고 동의서를 조작한 거라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다. 동의서 원본은 어디 있어? 박은영 회장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학교에 제출하기 전이면 아직 박은영 씨 손에 있겠네. 아마도요. 그럼 그 동의서를 직접 봐야겠어. 사진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으셨다.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볼게.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는 외출하셨다. 어디 가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후쯤 돌아오셨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다. 수진아, 이거 봐. 봉투 안에는 동의서 원본이 있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박은영 씨한테 직접 만나서 받았지. 확인 좀 해봐야 한다고 했더니 순순히 빌려주더라고. 나는 동의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내 이름 옆에 찍힌 도장.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 도장, 내 도장이랑 정말 다르지? 네, 분명히 달라요. 그럼 이제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지. 시어머니는 동의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수진아, 내일 나랑 같이 나가자. 동주민센터에 가야 돼. 동주민센터요? 왜요? 인감증명 때문이야. 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인감증명. 내 진짜 도장은 동주민센터에 등록돼 있었다. 동의서에 찍힌 도장이 내 등록 도장과 다르다면 위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 인감증명은 법적 문서에나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학부모 동의서는 그냥 일반 도장이잖아요. 그래도 확인은 할 수 있어. 내가 평소에 쓰는 도장이 뭔지 증명할 수 있으면 돼.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일단 내 도장과 동의서의 도장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위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동주민센터로 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제 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 같아서요.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직원은 동의서와 내 도장을 비교해 봤다. 일단 육안으로 봐도 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이요? 네, 인형 감정이라고 해서 도장 전문가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법적 분쟁이 있을 때나 하는 거라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위조라면 형사 고소도 고려 중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러시다면 일단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 도장과 문제의 도장이 다르다는 확인서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A사 용지에 인쇄된 공식 문서였다. 김수진 본인의 등록 도장과 제출된 동의서의 도장은 명백히 상이함을 확인함. 이제 증거가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박은영 회장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았습니다. 동의서에 찍힌 도장은 제 도장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서도 발급받았어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진짜요? 그럼 누가 위조한 거예요? 그걸 저도 알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날 도장 받으실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사실 그날 최유라 씨도 옆에 있었어요. 유라 씨가 학부모들한테 동의서 받는 거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내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럼 혹시 최유라 씨가 제 이름으로 도장을 받은 건 아닐까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회장님, 최유라 씨가 어급식업체 영업이사라는 거 아세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몰랐어요.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또 침묵. 그리고 답장. 수진 씨,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당일 저녁 박은영 회장이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다. 급식업체 변경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동의서 제출을 보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지하겠습니다. 단톡방이 술렁였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보류해요? 하지만 박은영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최유라 씨가 단톡방에서 나갔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다음 날 오전 박은영 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죄송합니다. 제가 최유라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했는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급식업체 계약 따내려고 동의서를 조작했대요. 도장은요? 도장도 임의로 만들었대요. 인터넷에서 도장 제작 업체 찾아서 김수진 도장 만들어서 찍었다고. 나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왜 하필 저예요? 그게 수진 씨가 평소에 의견을 잘 안 내셔서 나중에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았대요. 조용한 사람이니까. 조용한 게 약점이 된 것이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일단 학부모들한테 사과 공지 올리고 학교에도 보고할게요. 최유라 씨는 학부모회에서 제명하고요. 법적 조치는요? 그건 수진 씨가 결정하셔야죠. 원하시면 고소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고소를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학부모 모임 안에서 더 큰 분란이 생길 것이고 아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일단 공개 사과를 받고 싶어요. 단톡방에서 모든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당일 오후 박은영 회장이 단톡방에 긴 공지를 올렸다. 학부모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 드립니다.
지난주 진행됐던 급식업체 변경 동의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동의서가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됐으며 특히 김수진 학부모님의 경우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임원이었던 최유라 씨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저지른 일이며 본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최유라 씨는 어급식업체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동의서를 조작했습니다. 학부모회는 최유라 씨를 즉시 제명 조치했으며 학교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김수진 학부모님께 깊이 사과드리며 학부모 여러분께도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헐, 진짜예요? 최유라 씨가 그런 짓을? 김수진님 정말 억울하셨겠다. 처음부터 믿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메시지가 쏟아졌다. 내게 사과하는 메시지들, 최유라 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들.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그동안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아니었다. 저녁에 최유라 씨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왜 하필 저였어요? 조용하고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오셨다. 수진아, 잘 해결됐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도장 위조인 거, 동주민센터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 그때 배운 거야. 증거가 있으면 이긴다는 걸. 어머니도요? 응.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가 젊었을 때 직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했지. 나는 그때 증명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뒀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했어. 똑같이 당하지 말라고. 어머니, 조용한 게 잘못이 아니야, 수진아. 다만 조용히 살되 필요할 때는 증거를 확보해야 돼.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며칠 후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열렸다. 나는 참석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시어머니가 권유하셨다. 가야지. 내가 떳떳하잖아. 총회장에는 5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모였다.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다. 박은영 회장이 앞으로 나왔다. 먼저 지난번 급식업체 변경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학부모회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김수진 학부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나는 잠깐 당황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박은영 회장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수진 학부모님께 학부모회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억울하게 의심받으셨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어색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여러 학부모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수진 씨,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앞으로 자주 연락해요. 나는 하나하나 정중히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응. 근데 당신 생각보다 강하더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려고 했잖아.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 그래도 당신이 안 했으면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조용히 사는 것과 약한 것은 다르다는 걸. 증거만 있으면 목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학부모 모임은 예전으로 돌아왔다. 아니,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조용하다고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어느 날 새로운 안건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현장학습 장소를 정하는 일이었다. 예전의 나라면 조용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A 장소가 교육적으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B 장소는 상업적이고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의견을 올렸다. 곧바로 댓글이 달렸다. 수진님 의견 좋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A 장소가 나을 것 같아요. 결국 A 장소로 결정됐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녁에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학부모 모임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제 의견대로 결정됐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다. 수진아, 이제 알겠지? 조용한 게 약한 게 아니야. 다만 말할 때와 참을 때를 알아야 하는 거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야. 증거가 있으면 크게 목소리 낼 필요 없어.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 어머니가 알려주신 거죠. 내가 겪었던 일을 너는 겪지 않았으면 했어. 그래서 알려준 거야. 우리는 한참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조용히 산다는 것은 약하게 사는 게 아니다. 다만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는 증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 조용히 살되 증거를 쥐고 살아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며칠 후 최유라 씨가 학교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고 했다. 나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복수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벌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랐고 그것은 이뤄졌다. 학기 말 학부모 송년회에서 박은영 회장이 나에게 다가왔다. 수진 씨, 다음 학기에 학부모회 임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저요? 왜요? 수진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조용하지만 소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잠시 고민했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학부모회 임원 제안 받았어.
할 거야? 모르겠어. 나한테 맞을까?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 믿어. 그날 밤 시어머니께 여쭤봤다. 어머니, 제가 학부모의 임원 제안받았는데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수진아, 내가 원하면 해. 하지만 기억해. 조용히 일하되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해. 그리고 항상 증거를 남겨둬.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결정했다. 학부모의 임원을 하기로. 조용히 일하되 필요할 때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며 살아갈 것이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박은영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임원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수진 씨.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동의서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안다. 조용한 것은 약한 게 아니라는 것. 증거를 쥐고 있으면 크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방식. 이제 내가 이어갈 차례다.